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퇴직 이후에 뭘 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영상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하기 최소한 5년이나 10년을 놔두고는 반드시 퇴직 이후를 준비를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후까지 무슨 일이야. 그냥, 뭐 그동안에 못 만났다는 사람들 좀 만나고, 또 이렇게 여행도 좀 다니고, 또 못했던 취미 활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면 되지.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6개월만 지나면 다 일자리를 찾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나이가 60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건강한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을 찾아요. 근데 저는 퇴직하기 전에 선배님들이 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미리서부터 아예 놀 생각 안 하고 퇴직하자마자 뭔가 좀 생산 활동을 해야 되겠다. 돈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경비 지도사였어요. 그래서 퇴직하면서 바로 이제 경비지도사 일을 시작을 했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 경비지도사 일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경비지도사 일이 좀 어떠냐, 무슨 일을 하냐, 장래는 좀 어떠냐, 보수는 좀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해보지도 않고 말씀을 드린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공중에 붕 뜬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느덧 보니까 1년 6개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한번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경비지도사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비업법을 보면 쫙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저는 1년 6개월 동안 경비지도사 하면서 현실적으로 제가 실무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이런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장단점 또 보수 어느 정도 받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혹시라도 경비지도사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퇴직 이후에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이야기를 참고해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22년도 기준인데 경비업체가 한 4,3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비원 수는 한 19만 명?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경비 지도사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협회에 아시는 분들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약 10,000명 정도는 경찰이든지 군이든지 뭐 소방이든지 이렇게 현직에 계신 분들, 또는 1회 때 따가지고 지금 나이가 많이 되셔서 그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15,000명 정도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한 8, 9,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뭐 그렇게 본다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준비를 해서 조금 뭔가 고민을 하면 뭐 경비지도사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비지도사가 하는 일을 보면 경비업법에 이제 크게 이제 한 4가지로 나와 있어요. 경비원들의 이제 관리 감독, 교육 이런 것도 하고, 현장 순회 점검을 한다든지, 경찰서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군부대에 대한 연락망 구축,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제 경비원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이냐, 이제 이런 업무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경비 업무라는 게 이제 작은 공간에서 몇몇 직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그 하루 종일 이제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 간의 갈등 같은 것도 좀 생기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갈등 관계가 있을 때 그걸 해소해주고, 또 이 직원들이 정말 그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자체가 일반 경비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특수경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국가 중요 시설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중요해요. 시설 보호하는 게. 그런데 만약에 경비원들끼리 서로 뭐 갈등이 있다든지, 서로 막 알력이 있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경비원들을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예로사항이 있으면 좀 해결을 해주고,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복지나 또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업무들이 좀 의외로 좀 줄을 이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비 지도사 업무의 장단점을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경비지도사가 이제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거든요. 상근은 정식 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월화수목금 출근을 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경비지도사 업무를 같이 하는, 일반 업무하고 같이 하는, 이걸 이제 상근이라고 하고, 비상근 같은 경우는 보통 저처럼 퇴직을 한 이후에 몇 개 사업소를 담당을 해서 그 사업소에 현장에 진출해서 이제 경비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교육하고 순회하고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비지도사 업무가 계약은 회사하고 하긴 하지만 일 자체 명령은 사실은 그 경찰청장의 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회사하고의 계약은 사실 좀 부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장이 경비업법에 나와 있는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받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이 경찰청장 명의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급여나 계약은 이제 회사하고 하죠. 그래서 그 비상근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장에 진출하고 싶은 시간을 내가 정할 수가 있어요. 주도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한다는 거, 이런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5군데를 내가 관리를 하면 뭐 5군데에 대한 일정을 미리서 이제 경찰청에 통보를 하고 내가 그 날짜에 이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이제 퇴직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일을 이어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익고 몸에 익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현직에 있었던 선배들이나 후배들 그 조직에 또 피해도 입히고 뭔가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경비지도사는 제가 경찰 출신이긴 하지만 경찰에 도움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딴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적당한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제가 그냥 그 주어진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후배들이나 조직에 뭐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이 내가 내 일을 하면 된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정년이 일단 없잖아요, 경비지도사는.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이제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보다 더 좋은 장점은 이제 제 입장일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경비원 그러면은 막 50대, 60대 이런 분들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20대, 30대부터 젊은 친구들이 경비원을 하려고 아예 들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사업소도 20, 30대가 뭐 20, 30%, 많은 곳은 뭐 40%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뭐 40대까지 합하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퇴직하고 저처럼 나이 60 먹은 사람을 20, 30대 젊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가끔씩 이제 그들의 개인적인 애로사항도 듣기도 하고, 인생 상담도 해주고, 이러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제 스스로가 좀 이렇게 길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앞에 있는 세 가지 장점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여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굳이 단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없는데, 제가 한 2개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비상근이니까 선임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사업소를 5군데에 계약을 했다. 그럼 그 5군데가 이렇게 옆에 100m, 200m 간격으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멀리들 떨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소와 사업소 간이 6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많이 해야 돼요. 내 차로 운전을 해야 돼요. 이제 선임된 거라. 이제 상근 같은 경우는 회사 차를 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누구 동료하고 같이 가면 되는데, 비상근은 운전을 좀 이제 줄여야 될 나이인데 운전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동 거리,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이제 요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단점은 경비지도사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지도가 높질 않아. 하여튼 이렇게 높게 인정해주는 그런 자격증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각각 다르긴 하지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경비지도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처라든지 부서라든지 또는 하고 있는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경비지도사의 격을 높이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경비지도사 스스로도 내가 최고의 전문가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하지 못한다, 이런 이미지가 들도록 전문성을 기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보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수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각각 달라요. 규모마다 다르고 또 하는 일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딱히 못 드리겠는데,
이제 상근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350만 원 내외에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비지도사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 업무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출근하고 한 350 정도, 초봉이 그 정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350만 원 내외.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은 뭐 500, 600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분들은 또 회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겠죠. 경비 지도사로서.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그 핵심적인 건 비상근 지도사잖아요. 비상근 지도사도 사실은 회사마다 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비 지도사는 사업소를 선임한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비상근 지도사들이 보통 이제 한 곳을 선임해서 다니는 분도 계시고, 두 곳을 다니는 것도 계시고, 뭐 세 곳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회사에는 두 군데, 이 회사는 세 군데, 이렇게 선임해서 이제 다니는 분들도 이제 계세요. 각자 이제 계약 조건은 각각 다르죠. 그런데 한 사업소당 제가 봤을 때는 작으면 20만 원 내외, 높으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만 원을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사업소당. 그런데 그 사업소를 한 달에 통상적으로 2번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건 계약 조건마다 다른데 3번 가는 경우도 있고 4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4번 가면 조금 더 줄 수도 있겠죠. 뭐 2번 가면 조금 적게 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뭐 3군데 가는 분들은 3군데에 맞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뭐 어떤 분은 20만 원 못 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5만 원 조금 더 받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에요. 그러니까 높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래서 10군데 한다고 해도 뭐 250만 원 내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으면 뭐 한 200만 원, 많으면 250만 원 내외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뭐 3번, 4번씩 한 달에 가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좀 빡세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업소를 몇 군데 담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비 지도사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특히 퇴직하고 나서 비상근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좀 소일거리를 하면서 그냥 용돈벌이 정도 하겠다,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미래로 봤을 때는 확실한 블루오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레드오션은 아니다, 발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퇴직을 앞두시고 경비 지도사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앞으로 뭐 할까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에 참고하셔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